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올라봤자 간에 기별도 안 올 만큼 오르고 떨어질 땐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와장창 떨어지고 그러다가 가끔 웬일로 엄청 크게 오르나 싶으면 또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오름폭 전부 반납해버리고 심지어 일반적인 주식도 아닌 왜 하필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해서 가뜩이나 고통스러운 이런 하락장에 나만 3배로 더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 테고요. 간혹 댓글들 보면 다들 평단가는 왜들 그렇게 낮은지 누구는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난 올라도 아직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가까이 되는데 하필이면 미국 주식을 그것도 TQQQ, SOXL, 불즈를 일찍 접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거기에 가지고 있는 현금까지 고점에서 이미 다 써버리신 분들은 더더욱 멘탈 잡기가 힘드실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오늘은 우리가 TQQQ를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미국 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에 투자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옥같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TQQQ에 투자를 이어나가야만 하는지, 왜 이게 최선의 선택인지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 듣고 나시면 요즘 많이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는데 어느 정도 약간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SOXL이나 불즈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들도 사실상 나스닥 지수 추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병행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품들을 병행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미 영상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 TQQQ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TQQQ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SOXL이나 불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냥 본인들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왜 하필 TQQQ인가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1배수로 추종하는 그냥 무난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QQQ나 SPY, 스파이를 투자하시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 20년, 30년 뒤에 몇십억, 몇백억 부자 이런 거 원하지 않고요. 최소 10년 이내로 그 정도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TQQQ를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로 변동성 심할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투자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 무슨 니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손실이 크지 이런 댓글 다실 분들은 그냥 지금이라도 이 영상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자면요. 아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401k라는 미국 은퇴연금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TQQQ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결국 우상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1k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아주 간단하게 401k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강제로 걷어서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들의 월급 일부를 징수해가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강제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은퇴 후에는 그 기업들에 투자한 수익률로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미국 주식시장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고 잘 유지되어야만 하는지를. 미국이라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미국 근로자들의 은퇴 후의 삶을 떠받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 판을 깔아줘야만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성도 지켜질 수 있고 국가를 믿고 돈을 맡긴 근로자들의 은퇴 후의 삶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주식시장의 등락폭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어서 현재의 미국의 은퇴연금 제도인 401k 제도가 얼마나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게 잘 구성되어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2009년 이전의 401k 제도와 그 이후의 401k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2009년 이전의 미국 은퇴연금 제도 같은 경우엔 다소 불완전했습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좀 많았어요. 미국 은퇴연금 제도의 개념이 도입된 건 1981년이었는데요. 이땐 정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별로였던 게 혹시라도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거둔 돈으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이걸 정부가 아닌 해당 근로자의 고용주가 손실을 떠안는 형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해주기 싫은 제도였고 그럼 또 반대로 근로자들 입장에선 좋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것저것 서류 작성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이 문맹률이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 초엘리트들이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이면을 잘 못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 관련 고지서 날라오고 하는 것들 읽고 이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글이 복잡해져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막 글 3줄 넘어가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미국은 한국보다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1980년대엔 아마 더 심했겠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은퇴연금 제도니 이거를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률을 받으면 당신이 더 이득이니 뭐니 어쩌고 말을 해도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았던 정책이고 제도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실패한 정책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 원치 않는 피곤한 제도다 보니까 당연히 가입률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흘러가다가 2006년이 되어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긴 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손실의 책임을 고용주가 담당해야만 했던 부분을 이젠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전격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전보다는 좀 낫죠. 그래서 이제 고용주들한테는 어느 정도 말발이 좀 서게 됩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당신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가입 독려 좀 많이 해줘라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가입을 많이 안 해요. 왜냐?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뭐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사면 뭐가 더 싸대 해서 들어가서 사려고 하면 막 카드 정보 입력하고 다음 버튼 눌러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쓰라는 거 많고 그러면 아우 그냥 귀찮아서 안 사버리게 되고 짜증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번거로우니까 여전히 가입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가다가 2008년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게 터지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외국계 자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면서 그야말로 미국 주식시장이 재앙을 맞게 됐습니다. 빠져나간 외국계 자본들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선 주식시장을 살려야 하잖아요.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가야 외국계 자본들도 미국은 역시 안 망하나? 세상에 이걸 다시 살려내나? 그럼 지금이 저점일 텐데 좀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자금이 필요한데 아예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미국은 자유라는 가치를 선봉해서 이끄는 국가답지 않게 초강수를 두는데요. 2009년부터 401k 가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버립니다.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맡겨왔던 부분을 이제부터는 그냥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서류 절차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어느 사업체에서 일을 하던 일을 하면 무조건 그냥 401k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버리게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401k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고용주의 책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유동성이 말랐던 주식시장에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빠졌던 외국계 자본들도 다시 유입이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성장, 정확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젠 끝났다라고 말하는 비관론자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펼칩니다.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0년 이후부터 작년까지는 역대급 돈풀기의 장세였기 때문에 엄청났던 유동성으로 인해 주가가 말도 못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제는 돈을 걷어들이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전과 같은 주식시장의 상승은 있을 수 없다고. 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요. 단순히 돈풀기만 했다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정직한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면서 우상향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코로나 당시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풀린 돈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주가의 거품이 너무 순식간에 많이 껴버린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020년 이전까지의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를 보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직하게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은 물론 저금리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2009년 이후 401k 제도가 강제성을 갖게 되면서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401k 연금 제도는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은퇴자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꾸준히 돈이 돌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401k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주가를 부양시킬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은 왜 개입을 안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건 인플레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계속 말하잖아요. 안타깝지만 이건 미국 연준이 큰 실수한 거라고. 적당한 때 금리 인상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 시기를 놓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미친 듯이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인플레 못 잡으면 어차피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망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우리 돈도 다 망해요. 그러니 인플레는 무조건 우선순위로 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와중에 다행인 건 미 연준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다는 신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CPI 수치로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차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렌트비 같은 경우엔 가장 늦게 반영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인플레는 잡히고 인플레만 잡히면 주가는 다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미국 안 망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역시 안 망합니다. 이미 미국의 주식시장은 시스템적으로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고요. 지금 이런 무자비한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